여러분, 요즘 회식 자리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저 오늘 소주 말고 하이볼로 할게요. 아니면 아예 저 오늘 무알코올 맥주 마실게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런 말을 꺼내면 분위기가 싸해졌죠. 근데 요즘은 오히려 이게 자연스러워졌어요. 한국의 국민술, 소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내 주류 비기인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이 나란히 역성장을 기록했고, 맥주 매출은 한 분기에만 30% 이상 급감했어요. 32조 원어치 술이 창고에서 쌓여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오늘은 소주 한 잔 뒤에 숨어있는 세대 교체, 소비혁명, 그리고 주류 산업의 생존 전략을 경제학으로 파헤쳐 볼게요. 먼저 숫자부터 확인해 볼게요. 하이트 진로는 2025년 연간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000억 원, 3.9% 넘게 빠졌습니다. 롯데칠성 주류 부문은 더 심각했어요. 연매출이 8.6% 감소했고 4분기에는 아예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롯데칠성 소주 매출만 봐도 3,5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줄었어요. 맥주는 어떨까요? 주요 주류 기업의 맥주 매출은 한 분기 기준으로 31%나 급감한 곳도 있습니다. 와인도 10.8% 줄었어요. 이게 단순한 경기 침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구조적 침체라고 부릅니다. 경기가 좋아져도 이전처럼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소비자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소버 큐리어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완전 금주는 아니지만 술을 굳이 마셔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는 태도예요. 이 트렌드가 실제로 얼마나 강력하냐고요. 그리고 이 시장은 연평균 6% 이상 성장 중이에요. 반면에 같은 기간 소주 내수 시장은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MZ세대는 소주를 멀리하게 됐을까요? 첫 번째는 건강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들에게 알코올은 건강관리의 적이에요. 두 번째는 회식 문화의 붕괴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꾸준히 줄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음주율 감소가 두드러집니다. 세 번째는 선택지가 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무알코올 맥주를 사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된 거죠. 그렇다면 소주 회사들은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0.3도가 뭔 차이냐고요. 두 번째 전략은 논알코올 라인업 확대입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시장 확대입니다. 소주가 주춤한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을까요?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RTD 주류 시장은 2022년 358억 원에서 2023년 673억 원으로 87.9% 성장했고 2024년에는 1194억 원으로 또 77.4% 확대됐습니다. 하이볼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이 흐름을 경제학적으로 보면 대체제의 등장입니다. 여기서 잠깐 의외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위고비, 오젬픽 같은 비만 치료제 기억하시죠? 이 약이 주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를 맞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술 생각이 줄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알코올에 대한 욕구 자체를 낮춘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미 주류 업계가 비만 치료제를 경쟁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만 치료제 처방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아직 직접적인 영향을 수치로 측정하기는 이르지만 중장기적으로 주류 소비를 더 끌어내릴 수 있는 변수로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주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경쟁 상대가 하이볼이나 무알코올 음료만이 아닌 거예요. 비만 치료제까지 신경 써야 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정말 골 때리는 경제 현실이죠. 자, 이제 경제학 렌즈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교훈은 수요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소주는 수십 년간 한국인의 국민 술이었어요. 경기가 좋아도 나빠도 소주는 팔린다고 생각했죠. 근데 소비자의 가치관이 바뀌면 아무리 강한 브랜드도 흔들립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수요 구조의 전환이라고 불러요. 가격이나 품질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것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위기가 새 시장을 만든다는 겁니다. 소주 시장이 줄어드는 만큼 무알코올, RTD, 하이볼 시장이 커졌어요. 파이 전체가 줄어든 게 아니라 파이의 모양이 바뀐 거예요.
이런 전환기에 빠르게 적응한 기업이 다음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세 번째 교훈은 트렌드는 데이터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MZ세대의 절주 트렌드는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건강 중시, 개인주의, 회식, 문화 거부라는 흐름이 수년에 걸쳐 쌓여온 결과입니다. 이 신호를 먼저 읽은 기업과 늦게 읽은 기업의 격차가 지금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소주가 망하는 게 아니라 소주를 마시던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하이트 진로와 롯데칠성은 지금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어요. 도수를 낮추고 무알코올 라인을 늘리고 해외 시장을 두드리고 있죠.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예전처럼 그냥 소주 시켜가 통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술을 마시고 계세요? 아니면 아예 줄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주류 생활을 알려주세요. 이 댓글들이 진짜 살아있는 경제 데이터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골 때리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